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홍편입니다. 문작입니다. 문작가님? 네. 아우 고문관 같아. 왜요? 아 재밌어서 그래. 예. 아니 고문관보다 고문 기술자. 아, 그쵸. 인쇄 네, 때. 네. 한 발짝씩 넣고. 그죠. 아니 처형 그 하는 사람 도끼 이렇게 하는. 서양 쓰니까 망나니. 우리도. 네. 공면 쓰고 그 네. 사실은 조직에서 네. 이런 분이 계셔야 네. 우리가 피를 안 묻히죠. 아 그렇기도 하고 윤활유 같이 좀 그쵸. 재밌기도 하고. 네. 복면 살왕. 복면 훈왕 아닌가요? 복면 살왕. 처형이자. 와. 아. 네. 무섭네 이거. 아 그리고 저 뭐야 훈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정 작가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그 뭐 복면 뭐라고 복면 훈왕. 복면 훈왕? 호낭 네. 살왕. 뭐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떤 거요? 복면을 썼으니까 네. 그 닉네임을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아, 합니다. 네. 일단 절반은 우리가 설득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이빨도 안 먹힌 것 같은데. 이제 대동단결에서 네. 진도 나갑시다. 네. 대동단결. 대동단결. 자 이번 시간 우리 그 홍 편집장님께서 네. 가종 다양한 총기, 네, 네. 뭐 대구경총 아니면 소화기, 네, 권총 네. 뭐 여러 가지 또는 시대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네. 설명 또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스카를 네, 했잖아요. 네, 네. 스카의 그걸 뭐 라이벌이면 라이벌인 HK416. HK416을 예고는 그렇죠. 했으나 네, 네. 예고했으나. 예. 근데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배신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고. 아니 예고를. 보니까 그 뜻한 바 있어서 아하. 모 행사 때 네. 보고 오신 따끈한 소식이 있어서 아하. 그럼 또 봐드려야지.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행사가 아니라 특별 취재였어. 참 곧 플래툰이 나옵니다. 아, 그쵸. 네. 나오는달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미 시중에 나왔습니다. 풀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달 플래툰은 어떤 기사가 나오나요? 바로 요 기사를 포함해서 나오죠. 예, 그렇죠.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아마 여러분도 금방 아실 겁니다. 요 내용이 나옵니까? 그럼 오늘 하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럼 홍 편집장님의 뭘 취재해 오신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취재한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많은 분들이 군 생활 중에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총이 있습니다. K3. 아하. 이걸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K3. 사실 저는 M60 세대라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만 직접 들었지 직접 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대로 나쁜 총인지 아니면 초창기의 불량 버전 가지고 그냥 얘기가 그냥 계속 간 건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K3란 총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실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동차 아니고 예, 그렇죠. 자동차 아닙니다. 네. 예, K3는 예. 국군의 군대 지원하기로서 네. 거의 90년 정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오래된 총이에요, 사실은. 사실 모양새는 그 미군이 쓰는 미니미?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미니미를 베이스로 네. 사실 기본 구조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이거를 뭘 베이스로 했는데 그럼 그게 증조 할아버지 뭐 그렇게 되는 예, 건가요? 뭐 그런 셈인데 예. 하여간에 그래서 이 K3가 90년에 우리 국군에서 이제 미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미군의 교리를 따라가니까 미군이 82년부터 군대 지원하기로 이제 미니미를 사용하니까 우리도 그런 하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가지냐 하다가 미니미를 베이스로 우리나라 설계한 국산 군대 지원하기 K3를 개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론적으로는 미니미를 베이스로 했으니까 참 신뢰성이라든지 내구성 그런 게 원래 미니미하고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미니미도 미군에서 이라크전 무렵에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비교적 노후된 상태의 총들이 많아서 그런 게 있었는데 K3의 문제는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냐? 송탄 불량 이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의 송탄 불량이에요, 문제는. 이건 무대가 송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거기서 그게 불량? 송탄을 지나다가 아. 고경부고속도로에서 아마 그 송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오산 공군기지가 근처에 있지 그죠,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제조사가 확실하게 손들었어요. 설계 미스. 오류다. 설계 오류였다. 네. 음. 사실 그게 아무리 똑같이 베이스로 했어도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 거와 음흠. 그 각 부품들에 보면 치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똑같은 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설계를 했어도 이거를 정말 꼭 지켜야 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지켰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고장이 많이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발 제작 초기에 그다지 잘 따라지 못했다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를 확인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 면허 생산 같은 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그렇죠.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부품을 복제해서 껴봤더니 뭐 나가긴 나갔지만 제대로는 아니었다. 이게 차라리 복제면은 음. 또 모르겠는데 복제는 또 아니에요 이게. 음. 이게 사실 미니미하고 K3하고 직접 호환되는 부품은 거의 없어요 또. 왜냐하면 이게 복제를 한 게 아니라 보고 참고해서 설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경으로 데드카피 정도 되는 건가요? 데드 카피하고도 조금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뭐 미니미를 많이 그 참작을 한 거죠. 아니 근데 많이 참작한 보통은 거죠. 그렇게 해서 쟤들이 한번 써봤는데 괜찮다더라 해서 가져왔으면 사실 그 개량형에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거나 성능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게 미니 K3가 설계되던 80년대 시점에서 미니미도 아직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었어요. 미완성이었고 사실 그 미니미의 설계도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데드카피 내지는 네. 그냥 뭐 라이센스 생산하는 네, 네, 거죠. 네. 그런 식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죠. 아, 사실 미군도 그 사이에 한번 개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K3는 그 개량하기 전 모델을 베이스로 한 거에 또 그 전 모델의 정확한 기술적 디테일을 똑같이 베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근데 미군의 미니미 같은 경우도 계속 개량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세 번인가 그렇죠. 예. 파라 버전이라든지 해서 뭐 사자 버전은 없습니다. 파라 버전, 네, 사라 버전 이제 사자 버전이 아니라 아 그런가? 예. 네. 그 왜 미니미는 왜 이름이 미니미입니까? 그게 불어에서 미니 미트라이에스 그러니까 작은 기관총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거의 약자입니다. 미니 역시 그 단어 따라 언 따라 그렇죠. 언어의 그 마술사, 그렇죠. 언어의 그 복면 마왕. 오스틴 네. 파워에 나오는 그 작은 사람 아닙니다. 그걸 그쪽에 연상한 굉장히 사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많으시는구나. 예, 그게 아닙니다. 예. 미니미터? 미니 그 미트라이에스 아. 불어예요 이게 저기가 아. 정확한 발음은 저도 잘 모르겠고 예. 자 그러면 하여튼 뭐 그래서 K3가 문제가 많아서 네네. 사실은 그 지금 제조사인 그 S&T 모티브에서 새로 개발을 한 2, 3년 전에 제가 알기로 2, 3년 아직 전 예. 아직 거기까지 갈 거 원래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가세요 가세요 예, 예. 좀 돌아갈까요? 예,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예, 예. 일단 그래서 근데 또 K3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제작사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구 대우정밀 그리고 S&T 모티브에서 30년 동안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각 부품 중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뭐 조금씩 개선을 하고 하면서 예. 알게 모르게 개선한 부품이 꽤 있다고 합니다. 총열도 사실 새로 만든 것들은 내구성이 조금 향상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사실 그 저번 댓글에 나와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소통이 정말 안 됐어요. 일선 부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상당수의 국군 일선 부대들은 이게 그런 개선 부품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아. 그게 만약에 왜 이런 그랬을까요? 사실들이 잘 전파가 돼가지고 딱딱박 바꾸고 개선하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것도 하자가 너무 많은 거를 근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그거에 대한 체계 자체가 잘 안 잡혀 있어요. 국군이 아직.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더 큰 문제, 더 큰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그 지도 그 지휘관들급에서 그 창끝 부대라고 흔히 얘기하죠. 우리 보병들의 개인 화기나 공용 화기에 대한 개념들이 그 발전 개념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T 모티브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이 훨씬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들이 군 관계자들이나 뭐 그 지휘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황 필장님 말씀대로 너무 안 되니까 제조사에서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개선하겠다, 그렇죠. 고치겠다. 그래서 전혀 이게 안 통했지.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박을 달리는 게 그래도 일선 부대에서 뭐 기관총 사수 차원이든 지휘관 차원이든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데서는 어떻게든 K3를 살린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0발 넣고 200발 쐈더니 한 발도 안 고장나고 쭉 나갔다 뭐 이런 정말 다른 부대에서 보면 기적 같은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부대에서는 4발 쐈다 걸리고 3발 쐈다 걸리고 이게 총이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평가들이 인터넷에서 그거예요. 우리 부대는 9정 다 잘 나갔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 무슨 소리 하냐. 소대 3정 중에 2자루가 항상 고장나 있다더라. 어허. 그게 잘 나가는 부대들은 하나같이 손질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 교체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한 부대예요. 근데 이거 총기 손질 엄청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죠. 기관총이니까 부품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케이스를 써봤는데 그렇죠. 가스관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가스관 쪽에. 가스관 이제 보통 조절기죠? 조절기 네네. 쪽이 그건 K2도 좀 문제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우리나라 총은 이상하게 좀 가스 조절기가 아니 근데 가스불을 그렇게 잘 다루면서 왜 가스 조절기는 그따위까? 그것도 결국은 일종의 네. 기술과 노하우의 문제인 게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 치수라든가 뭐 상태 이런 게 그렇죠. 네. 미묘한 차이로 그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괜히 이제 그 경험치라든지 이제 그런 것 전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근데 뭐 대우정밀로 시작하면 그 S&T 모티브도 역사가 그렇게 짧은 회사가 아닌데 조금 문제가 이렇게 이 부분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체적인 그 회사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장 큰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대 내에서의 관리 미흡, 그 개념 미흡,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늘 그러잖아요. 어느 무기체계든 업그레이드 싫어하잖아요. 업그레이드 안 하기. 어.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게 사실 문제가 있다 파악이 됐으면은 미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량을 벌써 2번인가 했거든요. 뭐 개머리판도 바꾸고 그죠. 가스 조절기도 바꾸고 가스 조절 안 되는 걸로 아예 바꾸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량을 했는데 국군의 K3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K3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개량을 하면은 죽는 병 같은 게 걸렸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량을 기피해 왔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병이 완치됐나요? 완치는 아직 안 됐겠지만 완치가 안 됐구나. 그 몇 년 전에 아마 서울 에어쇼라든가 아덱스라든가 DX 네네. 코리아 같은 데서 전시한 걸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걸 발견했을 거예요. 아마 S&T 모티브든 다산기공이든 신형 기관총 사업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아예 LMG2라고 네. 차기 경기관총 후보 이런 식으로 만든 어떤 총기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뭐 얘기하는지 알겠다라고 눈치 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2017년 에어쇼, 에어쇼. 그 성남 에어쇼 때요. 그 서울 에어쇼. 그때 그 S&T 모티브관에서도 그걸 봤고 그 다산기공에서도 봤는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저도 그걸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럼 언제쯤 시제품이 나오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2023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 주셨을 때 23년이라고는 자신 없고 그러니까 향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네,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죠. 드디어 나와서 그거를 취재하신 예. 거예요. 네. 벌써 나온 거예요. 플래툰 8호로의 자세한 취재 기사가 나옵니다. 플래툰 8호로입니다. 예. 뭐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씀드려야겠죠. 어떤 총인지. 네네. 쉽게 얘기해서 K3의 정말 현재로서는 가장 잘 된 개량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이렇게 좀 좋은 나오기 계량이요. 시작했던 그렇죠. K15인가요? K15 맞습니다. 예. 근데 K3의 개량형이면 K3A 뭐 2, A1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네네. 왜 15일까요? 제 생각엔 K3가 14까지 나와서. 그렇죠. 워낙 망작이기 아. 때문에 네, 이미지를 좀 망작을 거두려고. 지운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이제 뭐 개량형이더라도 거기에 그걸 붙지 않고 아예 제식명 자체 제식 번호를 다르게 그런 부여한 거 거 약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미지의 문제. 힙합 스타일로 더블 K3 이런 것도 괜찮은데. 더블 K3. 아마 3이라는 숫자 자체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간에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K3의 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싹 다. 싹 다 새로
아마 음. 거의 호환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15라는 이름을 붙여도 뭐 무방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뭐 기본적인 조작이나 크기 형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피카티니 레일 같은 게 네. 기본적으로 많이 추가가 됐고요. 오. 개머리 내일이 예, 그 레일 그러니까 랜턴이라든지 이 레이저 도중기 조준경.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일종의 부착 장치 같은 거. 측면에 있는 그렇죠. 예, 추가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어차피- 파츠 할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레일. 어차피 뭐 붙이지도 않을 거면서. 피카틴 아니요, 이번에는 안 붙일 수가 없는 게 세트로 나옵니다. 조준경하고. 오. 붙이네요. 예, 그것도 근데 일선 부대 가면은 고장 나면 안 되니까 띄워놓고 다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 그 국가 기밀을 자꾸 누설하시면 아, 그런가? 네. 이게 일단은 이 조준경과 세트로 나오고 그 조준경이 주야간 겸용 플러스 어허. 그 심지어 거리 측정과 탄도 계산 능력까지 있는 뭐 근데 중국제 아니에요? 요즘 문제 많이 되던데. 설마 네. 그건 아니겠죠 설마. 네.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S&T 모티브에서 양산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시험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아 벌써 그런 취재는 전투적 합성을 1월에 받았어요. 오. 작년에 테스트를 해서 아, 통과하고 그 실은 빠르네. 이게 그럼 양산에 들어가겠네요. 그게 딱 하나 문제가 음흠. 아직 예산이 확정은 안 됐는데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 이런 식으로 그쵸.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정해서 배치를 시작한다라는 게 육군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대 지원하기니까 빨리 교체하겠죠. 네. 예, 그 뭐 프런트에 있는 그 전방 부대 내지는 이제 우리 특전사부터 네네. 유시한 그 특수부대 쪽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아, 특전사는 이제 소요가 안 없는 쓴대요? 왜냐하면 특전사는 아직까지 기관총에 대한 소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현장에서는 바라는데 음흠. 그 화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근데 아직도 특전사 지휘부의 생각은 아하. 이게 기관총 같은 화력이 필요한 부대 아니다라는 게 좀 그러면 있어요. 정규 부대에 그 군대 지원하기로 그냥 축차적으로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음. 근데 또 워리어 플랫폼하고 아미타이어 같이 전체적으로 어떤 군의 현대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은 그거 아주 그냥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S&T 입장에서는 지금 일감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K2도 K2 C1 빼고는 지금 딱히 양이 갖춰지는 어떤 그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그러면은 그 차기 경비관총 사업에서는 S&T 모티브가 승리한 거네요. 승리한 겁니다. 다산 예. 기공 모델보다는.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묘한 차이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미군이 6.8로 가겠다는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그것 때문에 지금 K15로 명명된 그 경기관총의 양산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아하. 일단 미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미군도 아마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10년은 더 네. 기다려야지 배치가 시작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거의 10년에서 7, 8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탄까지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군수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가 엄청 많겠죠. 네. 그 전에 잘 갈지도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근데 거고. 사실은 그 미군 같은 경우는 그 체제가 굉장히 그 뭐랄까 일반 그러니까 강대국인 거죠. 군사 강국인 게 한번 결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바뀌어요. 뭐 지원 체계도 뭐 아주 잘 돼 있고 조달 체계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또 돈도 많고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국군 입장에서도 어쨌든 K3를 안 바꿀 수가 없는 상태라 오래된 것도 많아요 사실 지금. 그죠. 그 90년 버전이면 그렇죠.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30년 가까이 된 것 때문에. 네. 30년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낡은 것부터라도 바꾸기 위해서라도 K15의 배치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을 그러면은 겁니다. K15까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그 차기 소총은 K 한 18, 19, 22 정도 되겠네요. 모르죠. K200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설마. 권총은 참 말고 닳도록 K5도 가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그래서- 권총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30년 지금 거의 K3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오래됐어. 좀 폴리머 프레임 달린 좀 그냥- 좋은 걸로 그냥 바꿀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글록 수입하라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말고 닳도록 1911 쓰거든요. 네네. 쓰고 있죠. 특전사에 들어가도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사하면 안 나가진 않으니까. 그 문제는 권총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자각이 이런 거 없죠. 자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한참 후순위로 밀려 한참 있지 후순위로 않을까. 뭐 차기 앞으로 또 소총도. 10년. 네. 차라리 아니 차기 소총 부분 이게 경기관총이 마무리되면 차기 소총 부분에서 좀 획기적으로 정말 전 세계 다수성간에 들어오는 베스트셀러가 나왔으면 하는 지금 바람이죠. 차기 소총 같은 경우도 뭐 다산도 벌써 지금 뭐 준비하고 있겠죠. DAR15P 이거를 뭐 열심히 발표해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SNT 모티브도 아마 이번 ADX에 뭔가 차기 에잉 소총. 싶은 게 나올 겁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보신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본 게 보긴- 없습니다. 저는. 예. 보긴 봤지만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저는 그죠. 봤나 안 봤나? 네, 내가 네. 봤나 분명히. 아니 근데 언론에 공개되면 기억이 나실 테지만 그렇겠죠. 그전까지는 예. 네, 봐도 본 게 아닌. 그렇죠. 예. 플래툰에 이제 그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우리 밀떡해도 왜냐하면 이게 또 중요한 이제 뭐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민감한 정보를 미리 얘기할 필요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간에 두 회사 모두 지금 발표를 열심히 뛰고 하고 있겠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민감한 다산기공에서 차기 소총 사업을 가져가게 되면 진짜 이 규모가 엎어질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일단은 특전사의 차기 화기부터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은 군 전체 차기 소총은 아직은 지금 그렇죠.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 특전사는 제가 보기엔 불법. 저는 거기 뭐지 그 다이아드에서 악당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총 있잖아요. AUG. 오스트리아제. 네, 그런 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법은 반대예요. 불법. 불편해요. 사실 저도 관대고요. 불편해요. 그 차기 소총도 그렇고 그럼 이제 물펌. 네. 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아주 멋진 라이벌 회사가 생긴 거예요. 다산기공, S&T 모티브 이렇게 두 회사에다가 이제 뭐 자유롭게 네, 그 경쟁 입찰할 수 있는 거죠. 경쟁을 네. 붙여서 아주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또 뭐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용도에 맞는 특정 부대는 이제 그렇죠. 뭐 저는 찬성이지만 사실 사실 갑자기 뭔가 잘못돼가지고 다산에서 만든 AK-47이 제식이 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아니, 뭐, 농담인데. 농담이라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대한민국 창끝 부대의 그 전투력을 높인다면 예. 저는 뭐 뭐든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차기 소총 뭐 경기가 좀 개발이 됐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를 좀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좋은 무기, 그다음에 아. 북한보다는 훨씬 나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긴 다음에 뭐 경제성을 따진 문제라서 저는 차기 소총이라든지 뭐 특전사 이런 소총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면허 생산서부터 물론 국내에 있는 두 회사가 좋은 총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폭넓게 사실 HK416이라든지 스카 같은 거 우리 처음에 10만 정, 10만 정, 20만 정에서 한 3, 40만 정 살게요 이러면은 그다음 전화 한 통하면 그 두 회사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긴 한데 네. 그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네. 사실 그 개인화기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화기 입장이요? 개인화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뭐 우리 정규군이 또 상당한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방산 분야도 그렇고 이것만큼은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쪽이긴 해요. 뭐 그런데 다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맞겠죠. 사실 당연하죠, 그건. 이렇게 옹호해 주신 박 의원님 같이 이렇게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사람들의 불신이 쌓인 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긴 해요. 뭐 그렇긴 하죠. 태상호 기자 그분도 그렇고 뭐 그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자, 이제 우리 무기 체계를 까는 데만 익숙하니까 그러긴 한데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 뭐 진짜 완전 응? 물론 K3는 제외입니다만은 네. 아니 사실 제가 이번에 K15를 보고 그래도 최소한 나쁘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네. 최소한 이거는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분들이. 근데 만약에 지금 개발 중이라는 차기 화기가 네. 또 그냥 지금까지 하듯이 K2나 K1의 화장만 고친 거면은 저는 당연히 다시 얘기 목소리를 높이셔야 좀 나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기대됩니다. 홍 편집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셔야지만이 우리나라 그 개인 화기 분야의 또 무기 체계가 발전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홍 편집장님의 그 총기 이야기는
K3의 업글 버전일 수 있는 일명 K15로 지금 네, 명명이 되어 있는 K3의 5배라고 별이 5개도 하기 아니고. 옵니다. 예. 네. 별이 5개도 아니고. 별이 5개. K가 15입니다. 또 그러네. 별이 5개. K가 15개입니다. 확신돼. 아무튼 뭐 제 생각엔 K14를 개발했으니까 그 다음 네, 해서 네. K15였을 것 같아요. 30죠? 뭐, 예. 하여튼 그런 제식 번호가 부여된 K15에 대한 취재, 또 그거의 플래툰, 여러분 플래툰 8호로에 또 좀 더 자세히 실린다고 하니까 아하. 여러분들이 또 구독을 하셔서 또 읽어보시고 우리 밀떡과 함께 같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것으로 마무리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